2024년 10월 1만 2천 명, 2025년 6월 공병 6천 명 추가, 2025년 하반기 3만 명 추가 파병설, 그리고 2026년 2월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 중인 북한군 약 1만 1천 명. 그런데 이 숫자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전사자 2천 명, 부상자를 포함한 총 사상자 6천 명, 파병 병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건 한국 국정원의 공식 추정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더 충격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상률 최대 50%. 그런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사자 수는 겨우 107명, 2,000명과 107명. 이 18배의 격차 사이에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러시아의 얼어붙은 대지에 묻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철저하게 숫자로 파헤칩니다. 파병 규모, 투입 지역, 전투 양상, 사상자 추정, 그리고 김정은이 이 전쟁으로 벌어들인 29조 원의 진실까지. 이 채널은 북한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건 2024년 6월 한 장의 조약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은과 푸틴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 조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반기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뒤 북한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2024년 10월 1차 파병. 특수부대, 폭풍군단 소속 11군단을 중심으로 약 1만에서 1만 2천 명의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특수부대 1,500명이 선발대로 먼저 출발했고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뒤따랐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3차로 파병된 공병단은 폭발물 160만 개를 제거한 뒤 지난해 12월 귀국했고 러시아는 다시 와달라는 입장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최소 2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북한 군인들이 실제로 어떤 전투를 치렀는지 그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 북한군이 처음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었을 때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미국의 38로스 연구소는 이 시기를 높은 사상률의 학습 곡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피를 흘리며 배웠다는 뜻입니다. 초기 북한군은 2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경보병 돌격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개활지에서 밀집 대형으로 전진하는 방식.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건 21세기 드론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FPV 자폭 드론으로 북한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한 번의 드론 공격으로 소부대 전체가 괴멸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38로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전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군이 인간 지뢰 탐지기로 투입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뢰밭을 북한군이 먼저 걸어서 통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 국방부의 초기 평가에서도 북한군 사상자가 수십 명 수준이라고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수백 명 규모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2024년 12월의 일입니다. 2025년 9월 놀랍게도 북한 조선중앙TV가 직접 파병군의 자폭 전술을 공개합니다. 포위당했을 때 투항하는 대신 수류탄으로 자폭한다. 국정원이 회수한 메모에도 생포 전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2명뿐입니다. 1만 명이 넘는 파병 인원 중 단 2명.
백평강과 리강이라는 이름의 이 두 병사는 2026년 1월 MBC PD 수첩을 통해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배반했다고 생각한다. 자폭할 걸 그랬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 가고 싶다. 포로 한 명은 인터뷰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내고 싶지 않네. 엄마 같아서. 1만 명이 넘는 병사 중 포로가 단 2명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북한군 자폭 전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북한군 사상자는 몇 명인가? 시기별, 출처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미 국방부가 처음으로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이라고 발표합니다. 파병 후 불과 2개월 만입니다. 2025년 1월 13일,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합니다. 사상자 약 3,000명. 이때 파병 병력은 약 1만 2천 명이었으니 사상률 25%입니다. 2025년 2월 5일,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사상자는 파병 병력의 3분의 1에서 최대 50%, 전사자는 약 1,000명으로 추정. 이 시점에서 1만 2천 명의 50%면 6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뜻입니다. 2025년 8월에는 김정은이 직접 파병 전사자 유가족 위로연에 참석하며 평양 화성지구에 유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새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전인 2026년 2월 15일,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그 새별거리 중홍식에 참석했습니다. 헐명의 전사자를 위해 평양 최고 명당에 신도시급 주택단지를 건설한다. 이 숫자가 진짜라면 전사자 1인당 거의 아파트 한 단지를 선물하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숫자의 괴리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북한은 전사자의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둘째, 포로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폭 명령 때문입니다. 포로가 없으면 정확한 사상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셋째, 북한 내부에서는 전사자 정보가 차단됩니다. 그런데 완전히는 아닙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전사 정보가 북한 내부로 유입되면서 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파병을 자원하는 탄원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벌이 기회로 보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흘린 피해 대가는 얼마일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약 2,000에서 5,000달러로 추정됩니다.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회 질의에서 밝혀진 바로는 1인당 월 평균 수당이 약 5,000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병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즉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로 대부분이 귀속됩니다. 병사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10%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사자 보상금은 어떨까요? 여러 출처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불하는 전사 보상금은 1인당 약 3만 달러, 한화 약 4,300만 원. 그런데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러시아로부터 전사자 1인당 20만 달러씩 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사자 2,0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상금 총액만 1,8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돌아가는 건 평양의 아파트와 김정은의 위로 편지입니다. 2025년 10월 연합뉴스는 북한이 파병과 무기 수출을 통해 약 28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올림하면 29조 원.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분으로 환산하면 33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29조 원의 구성을 보면 파병을 통한 직접 외화 수입이 연간 약 4천억 원에서 파병 규모가 2배로 늘면 연간 1조 4천억 원 이상, 여기에 무기 수출 대금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진짜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부다노우 국장은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공미사일 기술, 정찰위성 기술, 심지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의 이전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 그 자체가 기술입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북한군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 몇 개월 만에 초기화 전력이 완전히 달라졌다. 드론 운용, 전자전, 현대적 소부대 전투 기법, 이 모든 걸 피로 배워간 겁니다. 2025년 5월,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러시아 실전 경험을 반영한 드론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2026년 2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쿠르스크 주에 약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주둔 중입니다. 3차로 파병되었던 공병단은 폭발물 160만 개를 제거하고 지난해 12월 귀국했습니다. 9명이 희생됐다고 김정은이 밝혔고 러시아는 이 공병단의 재파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 2월 20일에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불가역적 지위라는 표현에는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군사적 자신감이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군의 철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쉽게 놓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 파병의 가능성.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수만 명의 추가 파병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에 3만 명 추가 파병설이 나왔고 완전히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핵기술의 반대 급부.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2026년 2월 20일자 기사에서 러시아와 북한 동맹에서 핵기술 교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피를 주고 러시아가 핵기술로 보답하는 구도.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수많은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파병 규모 2만 명 이상, 전사자 2,000명, 총 사상자 6,000명, 사상률 최대 50%, 포로 단 2명, 공식 인정 전사자 겨우 110명, 경제 효과 29조 원, 전사자 1인당 보상금 3만 달러, 그중 90%는 김정은에게. 하지만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포로 백평강과 리강. 이 두 청년은 전투에 투입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한 명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 2,000명의 전사자 뒤에는 2,000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신은 러시아의 어딘가에서 화장되었고 돌아온 건 김정은의 위로 편지 한 장뿐입니다. 2024년 10월 첫 파병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북한군 파병,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주의 후계자 내정의 진실, 그리고 김여정과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진실을 추적합니다.